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의회의 의결 정족수, 국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석재판소법에 보면은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직에 대한 탄핵 발의 및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실무 제도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특히 탄핵 대상자의 권한 대행자 또는 직무 대행자는 원래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이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또한 대행되는 공직은 탄핵 대상이 되지만 본래의 직은 탄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에 위법 혐의를 사유로는 탄핵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 대상에 되는지 해당되는지 여부도 그 권한 대행자가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듯이 마찬가지로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역시 대행하는 그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상 탄핵 소추대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닿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 중에 권한 대행 전 본래의 직에서 발생한 사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탄핵 소추에 대한 5가지 탄핵 소추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제2호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제2호유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보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2호유권은 헌법상에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더 나아가 법률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은 제2호유권을 행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8구헌나 2일의 결정에서도 국무총리의 대통령의 보좌 의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유인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에 관해서 소추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면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주장,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했다는 주장,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고를 제지하지 않고 이에 관하여 최소한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주장이 그 행위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그 어느 것도 하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0분이 돼서야 비로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한 것도 아니며 그 다음에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고 계획을 전해 듣는 즉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해제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피청구인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 국정운영 시도와 관련된 탄핵소추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의 2024년 12월 8일자 담화문 취지를 보면은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 모두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 등과 국회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당정 협의이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표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및 권한 행사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조치나 어떠한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만 보더라도
이 탄핵소추 사유가 얼마나 자기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13일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입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하는 법률 제3조 1항에 보면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같은 조항에서 보면은 위원회 추천 기일이나 특검 임명 기한들은 모두 3일, 5일과 3일로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의 의미는 우리 법령 위반 심사 규정에 보면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 구성과 관련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11월 28일 날 제2조가 개정되었습니다만 이 개정된 제2조를 보면은 특별검사의 추천 과정에서 교섭단체 간 균형을 전제로 하여 특검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특검법의 제4조 및 4항 및 제7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특정 교섭단체를 배제함으로써 특정 정당이 절대적 권한을 독점하는 위헌 유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4년 12월 3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규칙의 위헌 유법성에 대한 숙고를 위하여 후보자 추천 의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지체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특검법 제3조 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수호와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떠한 헌법상의 위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에 보면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1987년도 개정된 현행 헌법을 보면은 다시 헌법재판소를 도입하면서 그 직전의 헌법과 달리 대통령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상원의 승인이 있은 후에도 그 임명 여부에 대해서 재량권, 디스크레션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실질적인 것으로서 그 임명 여부에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111조에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 권한의 행사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헌법재판관 임명 행사에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 3인에 대하여 그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보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에 비춰볼 때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 비하여 권한대행은 그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시적이고 임시적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만을 행사, 현상을 변경을 초래하는 권한의 적극적 행사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를 국회의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 보완되어야만 헌법기관의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연방 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연방의회와 연방 참사관에서 헌법재판관 선출 시에는 3분의 2의 가중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를 강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대한 국회 내 의견 합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 심판 소추 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각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 심판 사유에 부적법 각하 내지는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